예,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목을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제목으로 50분간 시간인데요.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은 긴축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나 레버리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서 테마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많지 않은 시장인데 뭐 오늘 요 강연에서는 뭐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MZ세대 투자 전략이라서 좀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분들은 저도 제가 증권맨으로 입사해서 26년 정도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대하는 투자자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투자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거래하시는 젊은 분들의 특징은 어, 위기의식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생활에서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자산시장에서 투자에서는 위기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IF 외환위기가 있었고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작년에 팬데믹 때 이 화면은 작년 팬데믹 때 WTI 선물입니다. 선물 가격이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간 거죠. 지금 한 87달러 정도 88달러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사면 다 오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초고 위험 시장입니다. 증권사에 고객분이 오시면은 투자자 성향을 쓰게 돼 있죠. 초고 위험의 상품으로 써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보유적 성향으로 나오면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전에 기성세들이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 이거죠.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냥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분들의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 추종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이나 취업 등의 일단 기본적인 생존의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뭔가 한 방 해야지. 이런 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NFT나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생긴 코인들 뭐 아니면 더 그냥 빵 되든지 뭐 100배 가든지 뭐 이런 투자 굉장히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외람된 말씀 좀 드리면 왜 모두 다들 돈돈돈 하고 사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거 월급 갖고 살 수 있냐 그런 위기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 자산 시장은 막 급등하는 자산들이 발생을 하지 이 기회가 내가 여기서 잡지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에서 보면 코인, 부동산, 주식, NFT는 변동성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겁내지 않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보면요. 시장이 굉장히 좋거나 활발하게 테마가 움직이고 그럴 때는 어, 그분 젊은 분들하고 상담해서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식을 보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제가 느끼면 어떤 느낌이냐면 영끌 투자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포모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돈돈돈이라고 제가 좀 너무 좀 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제 성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경제적 자유가 뭐지? 왜 경제적 자유를 계속 누려고 하는지 이게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목적으로 그 수단과 과정 속에 이거 뭐 아무거나 다 한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의식이 어쩌면 화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정이 굉장히 좋으면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모 심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특히나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저는 직접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뒤늦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약간 문제예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 친구가 제가 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제 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시장에 문을 열어보지 않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올해 1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야, 나 병찬아 꼭 주식 투자 나 해야겠다. 왜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저금리 시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꼭 해야겠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단기 네가 뭐 어떻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봐라 그래 오케이 뭘 넣었어요 뭐 계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갖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서 모바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TS로 해놓고 뭐 살까 그랬더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한 네다섯 개 나눠서 사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 외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이걸 해야지만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잘못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은 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제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이 시대엔 살아남는다. 이런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은 변동성인데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라는 걸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 포모 주고는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초까지가 포모 주고는 많았고요. 올해 말서부터는 한 9월서부터는 종목의 포모 주고는 생겼어요. 이 종목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네,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단기 트레이드를 하던 뭐 어떻든 간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약간 코인 움직이듯이 그냥 하나만 딱 그냥 간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것만 가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쉽게 이게 다시 예전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많이 물리고 뭐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쉽게 시장에서 빠져나가느냐 완전 폭락해갖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빠져나가기 전에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황과 우리나라의 시장의 전체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시장을 봐야지만 시장이 좀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저는 항상 강연했던 이거부터 합니다. 일반 법인 강의도 제가 많이 다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말 것. 일단 사고, 기도합니다. 일단 사고, 제발, 부디. 사실은요, 저희들끼리도 증권사 직원들끼리도 웃으면서 막 그래요. 뭐 샀어? 오늘 사자! 그래 놓고,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냥 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돈을 버는 건데,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에 본인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과정이 모르면 결국은 다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링 하지 말자. 단내림 하지 말자. 시장에는 또 있죠. 요즘에 이 전문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 딸 한 명이 있는데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간 20살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어디 강연에 가서 아빠 강연 방송 나갈 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욕먹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다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그런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래서 이거 앵커링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옳대요. 자기 그냥 옳대. 시장이 올라가면 4천 포인트 간다 그러고 요즘에 시장이 빠지잖아요. 무조건 다 박살 날 거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증권사 직원들도 이런 경우가 많고 애널리스트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이 있으면 주가가 50% 빠져도 이건 시황 때문이야. 뭐가 이상해. 나는 맞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앵커링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것도 유튜브도 많이 보시니까 제가 그냥 선배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선배가 인생의 선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의 선배로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존 그리피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세상의 온갖 슬픈 말과 문장 속에서 가장 슬픈 말은 바로 이 말이다.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술안주 주식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LG로텍이 신고 가면서 엄청 세요. LG로텍을 한 달 전에 어디서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 놓고 한 달 후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부터 의기양양해갖고 겉봐 내 말이 맞지. 내 말 맞지. LG로텍 봐라.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한 그 친구 그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샀어도 아마 조금 먹고 팔았든지 아니면 아주 조금 샀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말로 보통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근데 실전 투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발 부디 이것도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 말로 하는 거 그냥 말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저도 지난 여름에 어떤 분하고 저녁을 먹는데 CEO 분인데 그분이 자기 주식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볼까? 한 500만 원어치를 왜냐면 너무 저가주라고 500만 원어치만 샀는데 한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팔아서 지난주에 봤더니 2천 원짜리가 8만 원이 있더라고요. 40배가 됐더라고요. 40배가. 그런 주식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을 할까요? 야, 야, 주식 봐봐. 내가 2천 원에서 지금 80만 원 됐어. 근데 실제로 저는 그만큼 수익을 또는 그거 1억 넣었으면 40억이잖아요. 이건 그냥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근데 너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재테크를 하면서 우리 말로 너무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석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후반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석입니다. 무조건 시황부터 봐야 된다. 시황이 무너지는데 뭐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나요? 뭐 제 아무리 저 삼성전자 그래도 시황이 무너지면 다 빠지는 거죠. 산업 사이클의 우선하는 게 시황 사이클이니까 시황 사이클을 항상 분석을 해야 되고
요 순서대로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산업 사이클의 주도 섹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시기에 주도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 보면은 올해 특히 이제 작년 팬데믹 때문에 올해는 뭐 전부 다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요. 올해 봄에 반도체 빅사이클 해가지고 다 물린 거잖아요. 원자재 빅사이클 해가지고 다 물린 거잖아요. 그 사이클이 팬데믹 때문에 요번에는 사실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었거나 굉장히 짧은 사이클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다 물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산업 사이클 연관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항상 주도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NFT라고 얘기해서 NFT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엔터와 게임은 시작 단계에서 그냥 일부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무튼 뭐 주도주라고 하면서 위메이드가 10배 올랐어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10배 정도 오르고 그랬는데 주도 종목이 있어요. 펄어비스 윈메이드가 주도 종목이고 항상 어떤 섹터가 딱 올라가면은 주도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가격이 올라가는. 반도체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보다 반도체 딱 오른다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제가 오늘 종목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50%뭐 100%두 배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주도 종목들이에요. 그 주도 종목들을 본인들이 파악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이고 내가 이것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야, 조금씩 분할해서 살까? 아니면 올라간 상태니까 이거는 단기 거래 할까? 이런 거래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나오고 요 뒷부분이 기술적 분석이고 저를 많이 일컬어 주시기를 기술적 분석의 대가니 뭐 데이트레이더니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고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때 그런 책을 냈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의 제가 되긴 했지만은 지금은 요거는 이 앞단계가 있고 나서 이게 있는 거지 거꾸로 요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예를 들어서 코인 하는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하나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코인 쪽에 저희는 뭐 증권사 직원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코인 같은 거 아직 못하게 해서 못하지만은 코인의 뭐 유튜브나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 차트 갖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해프닝이에요. 다 해프닝입니다. 코인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순서대로 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시황 분석. 시황 분석이 지금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박스권이냐, 아니면 테마장이냐에 따라서 나는 주식 투자를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투자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이냐, 보유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가면요.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를, 나스닥의 지수를, 지금 이거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모두 다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한국장은 안 돼. 가가지고 QQQ에 스파이 사야 돼. 무조건 그것만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수를 지금 사야 되는가?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거보다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황이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확률, 내려갔을 때 확률하고 그리고 그 폭을 생각했을 때 위로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있는가? 시장에 실제로 큰 돈을 벌고 이 장기 투자를 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베팅을 하지 않아요. 이미 뒤로 한 발 물러서 있지. 긴축의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많이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장 자체는 많이 와 있다. 긴축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황은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들어간다. 그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서 5년, 10년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갈 것 같아. 그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길게 가져가는 시황은 사실은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그루이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조소르소니, 워렌 버핏이니 이런 분들이 그 큰 부를 정말 정석 투자로 해서 계속해서 벌었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폭락했을 때 밑에서 싹 걷어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낸 거지 올라갔을 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단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되고 보유기간 짧게 해야 되고 투자 비중도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도 업종.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박스권이 갇혀 있다는 것은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크릿컬이라고 얘는 정유화학, 조선, 철강 이런 게 주도 업종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동차냐?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주냐? 아니잖아요. 주도 업종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도 업종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은 올라갑니다.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주도 업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그냥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 근데 박스권 안에 있는 상태에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없어요. 그런데 산업 사이클상 성장하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는 있습니다. 얘네들은 있어요. 얘네들을 거래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시장이 급등할 때, 시장이 아주 좋을 때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실은 이들이 좋은 시장은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자금들은 시장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지수 관련주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중소형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든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종목이나 섹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목 장세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항상 흔들렸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너무 많고 다 우리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시장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95년도에 인턴을 하고 9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년 동안 그리고 97년 초까지 엄청나게 좋았어요. 주식을 사면 2배로 올라가. 개별 종목 장세가 막 되면서 그런 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흥청망청 했으니까 시장이 그랬으니까 외화하는 게 맞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외화하는 게 맞았어요. 그 이후에. 개별 종목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위기가 꼭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상황이 그때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도 고점의 징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박스권을 안 했을 때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수익률을 해야 되는데 자금의 제한적인 자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건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시황 얘기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뭐 위기 전제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요 전제가 좀 웃기긴 해요. 그것만 아니라면 시장이 과거처럼 폭락하는 시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막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의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의 평균이 50조였습니다. 50조. 50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75조 정도, 80조, 100조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랬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우리가 2607포인트 신고 지수를 찍었었거든요. 그때가 85조, 90조 이랬어요. 100조 된다 막 이랬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도 지금 안 좋았다고 그랬죠. 올해 안 좋다라고 계속 경기 안 좋다고 하지만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180조입니다. 올해 180조입니다. 내년에 예상 슬로우 다운 된다고 하는데 175조에서 180조고 2023년 200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또 1000 간다 2000 간다 이거는 그냥 막 던지는 말이죠. 사실. 왜냐하면 기업이 바탕으로 집과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시대에서 여기서 지금 3000포인트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락을 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리즈너블하게 보면은 지금 기업의 이익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2800 뭐 이 정도 돼도 저평가 구간을 가는 거예요. 이익을 보면.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조면 멀티플을 10배 우리가 10배 아래 잘 안 내려가거든요. 10배 하면 2천조 아닙니까? 2천조. 우리 코스피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100조뿐이 안 돼요. 2,100조뿐이. 더 내려가면은 절대 저평가 구간을 가는 거고 거기서 내려가면은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위기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요.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을 요번에 MZ 세대가 경험을 했잖아요. 팬데믹에서 폭락을 했을 때 거기서 들어가면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걸요. 뭐 인생 한 방에 일어선다 뭐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웬만한 위기가 발생을 하면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걸 팔아서라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황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시황이 외환위기 전에는 500에서 1000포인트에 있다가 외환위기 겪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를 찍었어요. 2006년도인가 찍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떨어졌다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포인트에 있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작년에 팬데믹으로 1430거에 빠졌다가 다시 3000시대 된 거예요. 위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황을 지금 뭐 기업의 이익이나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성장주들은 분명히 제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주도 종목을 분석을 하고 주도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자기가 STS에 능숙하시는 분들은 STS 보면서 제일 먼저 올랐고 제일 빠르게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이게 주도 종목이고요. 그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루만 날 잡아가지고 각종 유튜브들을 다 봐요. 그래서 각종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모조리 에브리바디 얘기하는 종목이 주도 종목입니다. 요즘에 전부 다들 삼성전자 오르니까 삼성전자만 얘기하죠. LG노텍이 지금 신고가를 냈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지금 시세가 제일 좋아요. 보고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전부 LG노텍만 얘기합니다. 내년 2020년 탑픽이 LG노텍이랍니다. 되게 웃기죠. 그것도 되게 웃겨요. 굉장히 사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도 종목은 그렇게 찾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어떤 상황이냐. LG이노텍이 지금 신고가야.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정을 보이고 있어. 그럼 조정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래하는 절의 전략이 따로 있을 것이고 많이 폭락했어. 뭐 CJ 제일제당 뭐 이렇게 음식료가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래하는 방법이 있겠죠.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많이 올라온 종목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서 짧게 나와야 되고요. 짧게 나와야 되고 많이 빠진 종목을 지금 2년, 3년 동안 빠진 종목을 내 돈이 1억인데 1억 몰빵 짓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전략이 자체가 달라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 타이밍을 해야 되는데 매매 타이밍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여기까지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쭉 사실은 전반적인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강세일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비교해 볼게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메타버스 이런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세요. 근데 그런 종목을 나 이거 보고 있다가 눌림목에 사야지. 그러면은 나는 평생 그냥 맨날 쳐다만 보고 못 사는 거예요. 나 이따가 끝까지 보고 있다가 종가에 사야지. 장중에 눌림목에 사야지. 이런 그런 종목에 눌림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10% 가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종목은. 그래서 항상 쳐다보다가 센 넘어 못 잡아. 이러거든요. 또 한편으론 그런 종목이 진짜 눌림목을 보고 내려와요. 센 종목이. 그래서 샀더니 나는 물렸어. 이거 뭐야. 눌림목을 사라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센 놈은 눌림목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센 종목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약한 종목이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종목.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어느 날 시장도 좋고 그래서 반등을 해.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네 매수가 그래서 아침에 샀어. 90% 이상은 다 물립니다. 왜요? 후짝이 밀려요. 매물 때문에. 약한 애들은 후짝이 밀려요. 오후 가면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 종목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아침에 사야 되는 거고 따라 사야 되는 거고요. 약한 종목일수록 아침에 따라 사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확인하고 얘가 추세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잼 밑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뭐 발목이나 무릎에서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추세 확인을 분명히 하고서 해야 된다라는 게 매매 포인트, 매매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거 아침에 사야 되느냐, 오후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일주일을 봐서라도 아니 뭐 주 초에 사야 되느냐, 주말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에 사라.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이 지금 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은 약간 십자형이라서 많이 하락을 안 했는데 한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근데 연말과 연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11월에 좀 괜찮고 12월에 주춤하다가 1월, 2월, 3월 요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좋았을 때 수익 내고 한 5월 달 되면은 또 팔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매매 타이밍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과 그리고 그 주식의 속성과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매 타임은 다르다라는 것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떤 걸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황 본다 그랬죠. 시황은 이렇습니다. 계량적인 판단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점차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통찰.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많이 권하냐면요. 시세를 보고서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시세는 덮고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이 주식시장을 판단해야지 답이 나오지 시세를 보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뒤에 디비든 배당인데 이걸 EPS 그냥 이익이라고 칠게요. 기업 이익이든 아니면 뭐 경기라고 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할인율은 이자율입니다. 금리고 여기는 성장률이에요. 이거 하나로 시황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가는 우리 주가가 기업이 이익이 높아가지면 당연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이 밑에가 이 분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인율은 금리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성장률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는 올린다고 그러고 성장률은 떨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질 필요 없어요. 지금 시황으로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시황이 아닌 거예요. 얘만 보면.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걸 기대를 많이 하는 거 있냐면요. 자, 금리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린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먼저 맞은 거예요. 미국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래요. 얘가 만약에 1에서 2로 올렸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슬로우 다운 되면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구간에 있는 것이고 이후에 2022년, 2023년에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교역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이 재정 정책을 해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못 올라가면서 얘만 올라가면 이게 큰일이죠. 주가 폭락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미 얘는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얘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할인율, 금리는 올릴 거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경기 지표는 항상 이것만 보는 거예요. PMI 봐야 되고 그 물가 지표 보고 얘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성장률 얼마큼 추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슬로우다운 쪽으로 낮게 보다가 요즘에는 또 미국하고 중국이 약간씩 또 올리고 있어요. 약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추적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을 보는 주 포인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이 금리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하나 더 봐야 돼요. 지난번에 10월 12일 날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찍었거든요. 지금 현재 1,190원입니다. 1,200원 찍은 날 2,901포인트까지 폭락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급 때문에 우리 시장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 플러스 이 배당 모형 플러스 환율을 수급 때문에 같이 보면은 사실은 시황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라가미 구니오가 수십 년 전에 썼던 책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하는 그 이론이 이거 갖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갖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지만 윌리엄 오델 캔슬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투자의 그루들이 여러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들어보시면 당연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커런트 쿼터리 어딩이에요. 그러니까 어, 분기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기이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4분기 연속으로 늘어나야 된다. 보통 내가 어떤 주식을 누가 추천을 했어. 그러면 그 주식을 각 HTS에 보면은 종목 분석이라고 그래서 종목 재무제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분기별로 온기별로 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보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니면서 쭉창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분기별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뉴얼이에요. 이건 뭐냐면 또 똑같이 분기만 보지 말고 연간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연간으로. 이게 들쭉날쭉하는 기업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연간으로 늘어나는 기업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OP 마진이라고 하는 OPM, 영업이익률이 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영업이익률이 우리 그 보면요.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PBR이 뭐 0.3, 0.5배이고요. 멀티플 PER이 뭐 3배. 뭐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저 금융회사 있잖아요. 증권회사요. 증권회사도 뭐 그냥 중견증권사 말씀드릴게요. 중견증권사의 순이익이 올해 수익 많이 났거든요. 한 1,500억, 뭐 2,000억 이렇게 나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들쭉날쭉한다니까 얘네들은요. 얘네들이 계속 이익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업 자체가. 그리고 OP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은요.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3%. 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나 그리고 성장주에 들어가 있는 뭐 엔터주는 얘네들은 OP 마진이 막 20% 30% 되죠.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기업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중요하다는 거 덧붙이겠고요. 그 다음에 뉴 프로덕트, 뉴 매니지먼트, 뉴 하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뉴. 주식시장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어쨌다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걸 뭘 하냐.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실례를 들겠습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요. 직원들이 많이 해고됐어. 이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오릅니다. 주가는 그러면 올라요? 새로운 경영진이 오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신상품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을 들여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은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 당연하겠죠.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하는 게 수급이다. 뭐 아무리 분실 주고 이익이 안 나도 막 사는데 뭐 사서 올리는데 사서 올리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해도 수급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데 수급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삼성전자 나쁜 기업입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고평가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맨날 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주도주냐 후발주냐 주도주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주에서 후방으로 따라가는 기업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롱숏펀드에서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어떤 기업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롱숏펀드를 하는 인덱스 펀드들은요. 삼성전자 롱이고 맨날 L전자 숏이었어요. 맨날 숏은 L전자는 삼성전자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즘에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L전자가 스마트 사업부를 요번에 손실 처리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듯이 주도주하고 후발주에 롱숏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사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에서 왕창 샀어.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 종목 분석에 보면요.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운영사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했고 운영사들이 한 10군데에서 주르륵 다 갖고 있어.
이건 내가 검증 안 해도 검증을 그들이 다 한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사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는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분 5% 이상 외국계 펀드에서 갖고 있는 거는 검증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유럽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여기 말고요. 유럽이나 저쪽 미국이나 먼 데서 온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한 일주일 머물다 가는데 기업을 몇 군데 정도 탐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많이 못해요. 한 6, 7군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의사결정을 해서 살지 말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사면 한 5% 정도 사요. 근데 그 기업은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샀을 때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1% 갖고 있어, 뭐 1.5% 갖고 있어, 중소형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여기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매니저들이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닌 롱터 펀드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검증이 된 것이다. 즉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여러 군데서 산 것은 그 기업을 내가 분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검증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켓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캔슬림을 만들다 보니까 M이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마켓이 저는 맨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황이 시장의 방향이 맨 위에 있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요. 제가 지금 교보증권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전 증권에서 대우증권에 있었는데 대우증권이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진 회사가 돼버렸는데 대우증권에서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과천의 연수원에서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2달 동안 했는데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종목 분석 창에 우리 HTS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 분석을 해서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가지고 한번 종목을 골라보는 습성을 좀 갖는 것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기울은 영업이익의 기울기다. 성장성을 바탕한다. 뉴를 본다. 뭐 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종목이 골라졌어요. 그럼 여태까지 한 거 정리해 볼게요. 제가 성향상 하나만 하는 소리 되기 싫어서 실제로 도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시황은 긴축 시대로 들어갔고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에 강력하게 갈 수 있으려면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올려야 돼. 뭐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돼. 이건 나쁜 금리 인상인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연동하면서 올려야 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쪽으로 얘기들 많이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박스권에 그냥 있다라고 시장을 가정하고 그러면 나는 구조적 성장주를 하겠다. 구조적 성장주가 지금 뭐냐라는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 산업의 시대를 지나서 구경제와 신경제 그리고 언택트 컨택트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시대에 20년을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고른다.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대형주로 말씀드려볼게요. 반도체도 그쪽에 들어갈 것 같고 자율주행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전기차는 이미 좀 많이 왔으니까 다 아니까 새로운 걸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내가 몇 개를 골랐다. 그래서 요즘에 그 LG로텍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LG로텍이 거기 다 걸려 있거든요. 전부 다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종목을 뭐 대형주에서 보면은 만약에 뭐 2차전지에서 SDI를 내가 골랐다. 그 어떻든 종목이 골라지면 그 종목을 가지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 내용은 이런 세미나에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주식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는요. 많이 사서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 가격에 더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가 들어왔냐 곰이 들어왔냐 저는 딱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그 혹시 보셨지만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걸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연예인들 데리고 제가 세미나 가서도 얘기를 해요. 차트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황소가 있습니까 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곰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 가는 거고. 황소라 하면 가격을 위로 올려서 사는 것을 황소라고 하고, 가격을 내려서 파는 걸 곰이라고 하고, 가격을 올려서 사면은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죠? 양봉, 장대 양봉, 큰 양봉. 가격을 내려서 팔면 큰 음봉. 큰 음봉이 발생되면서 강력한 곰이 발생되면요, 어떻든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뭐 분할한다 그러면서 장대 음봉 나왔었고요. 삼성전자도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요. LG화학도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요. 돌아가면서 장대 음봉이 하나씩 다 나왔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규제 때문에 한번 장대 음봉 나왔고 그랬거든요. 장대 음봉이 딱 나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다들 물어요. 전화기 돌고 다 물어요. 이거 왜 빠지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지켜봐야지 뭐 괜찮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서를 보면 각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약간 폄하하는 얘기를,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 뭐라 그러냐면 괜찮대요. 괜찮대.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30%씩 빠지는데 어떻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외국인들, 기관들도 다 팔았어. 연금도 팔았어. 나만 갖고 있어? 우리 개인 투자자만. 왜? 우리는 괜찮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위험 관리 한다니까요. 곰이 나타나면 위험 관리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더라도 위험 관리를 해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초 분석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추세적으로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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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가지고 뭐 엘리엇 오파동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아니면 쭉 가지고서 여기서 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음명이 그려진 요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거는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주식은 미래 얘기하니까 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법 분석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 바탕은 뭐냐면, 기본 바탕은 황소가 들어왔냐 곰이 들어왔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 종목이 요즘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상투 언제 치겠냐? 또는 막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데 이거 언제 사야 돼?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여러분 다 인정하는 말씀 드려볼게요. 상투는 탐욕이 만듭니다. 저점은 공포가 만드는 거고. 이건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입니다. 모두 다들 이걸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거기 들어가잖아요. 불나방처럼. 그러면 상투를 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거래량이. 모두 다 그걸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해요. 상투는 모두 다들 탐욕스럽게 들어가서 거래량이 폭증할 때 상투를 만들고요. 공포는 모두 다들 공포에 떨어서 모두 다 던질 때 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눌림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걸 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적 분석 공부를 기본이거든요. 요때는 얘가 지금 황소가 더 세냐 곰이 세냐, 황소와 곰의 힘겨루기, 그걸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신고가 날 때 이렇게 갈지 눌림목으로 갈지 빠졌다 갈지 실패할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막 복잡하게 막 뭐 거기에 보조지표 넣고 이평선이 하고 이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거 많이 해봤는데 다 쓸모 없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가지고 많이 돌려봤거든요. 결과치가 5대5가 나오더라고요. 5대5인데 그걸 왜 그냥 5대5면 홀짝이잖아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기는 꽃이 없죠. 강연을 때 항상 그 얘기하는데, 꽃을 보면서 해바라기 꽃이 있으면 꽃잎이 몇 개고 그 앞에 있는 해바라기 시기가 몇 개고 뭐 노란색 꽃이다 빨간 꽃이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잖아요. 꽃이 내가 좋아하는 꽃이야, 이쁜 꽃이야, 난 저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트는 내가 딱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황소가 들어왔네, 아 이거는 나쁜 차트네,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은 아침에 사야 되고 이렇게 가는 종목, 어떤 종목은 아침에 떴지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약간 단순하게, 그리고 건방지게 그냥 저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매매를
하루에 수십 번씩 매매를 해보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에요. 종목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장중에.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장중에 살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맨날 보고 있어? 아, 매 보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하고 끝날 때만 보면 돼요. 저도 지금 장중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매매합니다. 들어가서 저녁에 잠깐 하면 돼요. 끝나기 전에. 이 장중에는 매매하지 않아요. 시장에 전업 투자자들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매매 안 해요. 전부 다 아침하고 오후만 합니다. 이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왔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가 될 것 같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요. 나오면은 이제 컨택트 시대가 되면은 뭐가 오를 거냐?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 컨택트로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언택트 시대, 온라인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컨택트에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게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복합적인 시대가 되는 거지 다시 가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많이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건 실체가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욕도 많이 먹었어요. 다행히 요즘 올라와서 많이 또 불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요.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어떻든 저는 이 전에는 모르겠고요. 전에는 모르겠고 제가 96년부터 입사해서 증권부에 있었으니까 이 IMF 외환위기 끝나고 IT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 인터넷 기술의 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10년은 인터넷 기반의 산업붕의 시대가 생긴 거라.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플이, 페이스북이. 이 닷컴 버블이 없었으면 이런 산업이 빵이 안 생겼어요. 빵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요번에 팬데믹 이후에 얘네들이 빵주들이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대잖아요. 아마존도 지금 신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플은 뭐 한다 그래요? 스마트폰, 맥북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한대잖아요.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태까지 여기 왔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연결의 시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그걸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투자이죠. 진짜 투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 그거는 미국의 S&P 500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S&P 500을 보면 왜 비교해서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은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선형적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올라갔다가 박스권에 7년간 있었어요. 그러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또 한 방 맞고 2008년에 한 방 맞고 올라가서 6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왜 어렵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했다 올라와서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요번에 여기서 2000년도에 급락했잖아요.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게 미국처럼 선형적으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지 않고 박스권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최소한 박스권만 있으면 내가 종북장세로 투자할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그럼 뭘 할 거냐? 구조적 성장주를 하는데 구조적 성장주는 뭐냐? 이제 새로운 산업을 엮어서 가는 거. 저는 메타버스를 요즘에 맨날 게임 얘기하고 엔터랑 자꾸 엮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게임은 여태까지 게임 머니로 했었는데 그게 뭐 돈으로 연관될 수가 없었잖아요. 또는 엔터도 그것을 토큰화 해가지고 돈과 연관시키는 걸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NFT를 얘기를 하면서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금융회사, 증권회사 메타버스 지점 만들잖아요. 금융회사 다 그렇게 만들죠. 뭐 교육도 다 그렇게 만들겠죠. 이런 메타버스 시대의 연결 시대는 이제 이게 바야흐로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수혜를 입고 지금 빵주처럼 정말 그런 기업이 나올까요? 어떤 게?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는 경쟁사가 나오면 끝나요. 엔터나 이런 데들은요. 근데 그 메타버스를 근간을 깔고 갈 수 있는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통신 기술, 모션 제어 기술, 음성 기술, 반도체, 카메라 이런 기술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을 주장하고 있고 저도 투자를 그쪽에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 정기 투자, 장기 투자는 뭐 다 맨날 들으셨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좀 하세요. 체리 피킹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리 피킹은. 데이 트레이딩, 스캐핑도 체리 피킹입니다. 사실 변동성 따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체리 피킹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그때 뭘 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면 여러분 뭐 살 거예요? 삼성전자요? 이러면 주식 잘 못하는 사람이고 모르니까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했는데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 애플은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숭송심 있는, 숭송도 있는 고객. 이게 경제적 해자예요. 애플은요. 우리 삼성전자의 경제적 해자가 뭐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딱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해자가 있는 탑인, 그 기술력이 탑인,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폭락했을 때 나는 체리 피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항상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평소에도 내가 그 주식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ETF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설명을 쭉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혹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받으시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메타버스가 있는데 메타버스에 뭐 사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요즘에 반도체 좀 올랐는데 반도체 뭐 사요? 라는 거 되게 궁금해 하세요. ETF 시장이 됐어요. ETF 안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시장이 옛날에 공모펀드가 활성화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닭게 먹고 망쳤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시대가 있었어요. 사모펀드는 깨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망쳤죠? 비리가 많아서. 아웃됐어요. 이제 돈들이 다 어디 가냐? 보수적 투자자들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ETF 거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액티브의 ETF를 제일 많이 해요. ETF에 있는 종목에 이게 들어가시면요. 뭐 타이거 2차 전진이 뭐 여기 들어가시면 종목이 딱 떠요. 그리고 몇 퍼센트 비중을 운영사들만 있거든요. 그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활용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나 읽어 시간 있나요? 그냥 읽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뒤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서 말도 빠르고 그랬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